안녕하세요, 천놈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으로 위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앞서 안 다뤘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만 설명드리고 빠르게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개요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일단 교환사채를 최근에 발행했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교환사채라고 하는 거는 A 기업이 사채를 발행하고 B라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을 때 교환사채라고 하고, 이 A라는 기업이 발행을 하고 A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전환사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407억 같은 경우에 그 위닉스 종목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고, 그러면은 전환사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왜 교환사채라고 부르냐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지금 교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나중에 향후 위닉스 종목이 많이 올라서, 위닉스 종목으로 바꿔줘 했을 때, 그 자사주를 지금 이제 투자자들에게 위닉스 보통주로 바꿔주는 형식의 사채더라고요. 그래서 자사주를 가지고 이제 없애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보통주를 나눠주는 형태를 교환사채로 이제 발행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 만약에 위닉스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자사주는 없애고 새로 그만큼의 그 일반 보통주를 투자자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전환 가능 수량으로 해서 늘어나는 수량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총 수량이랑 여기 나와 있는 주식수는 동일하다. 따라서 잠재 시총도 시총과 똑같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 쪽으로 넘어와서 위닉스라는 종목은 공기청정기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습기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은 페니터, 에어워셔 등도 판매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핵심 그 가전제품은 공기청정기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보시면은 제습기 같은 경우에 지금 6년 연속으로 브랜드 1위 하고 있는 상태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에 조기 진입하면서 얘네들이 경쟁력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냐 아니냐는 이 기업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는 단순히 공기청정기만 만들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IoT를 접목하면서 좀 스마트 프리미엄 가전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한 영상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주가는 대부분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실적이랑 그로스라고 하는 성장률, 이 실적이 얼마나 증가할 거냐는 성장률이 거의 대개 이 주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러한 공기청정기는 소모성 가전제품이 아니라 내구 소비재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번 이제 구매를 하고 나면은 그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일회성 수요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 그 수요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 때문에 저는 그 이 내구 소비재 쪽 가전제품 섹터를 투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가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의 보급률은 약 80%, 국내 기준으로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청정기는 대략 60% 정도 이제 보급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대략 한 추가적으로 20% 정도 수요가 남아 있고, 거의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포화 상태일 수 있다. 그러면은 추가 성장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지금 13행에 있는 이 부분이 핵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좀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 보면은 그 2018년부터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향 수출이 매우 증대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미국 실적이 많이 확대되면서 작년에는 아예 그냥 미국에다가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현지에서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 보시면은 2017년도에 크게 한번 점프하고 2018년도에도 점프를 했고,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거의 작년 2018년 연 매출만큼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기순이익은 지금 손실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보조적으로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그 단기순 적자로 보일 수 있는데,
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보면은 이 부분이 환입이 되면서 연말에는 그 플러스로 전환할 거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2019년 말 실적을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일단 해당 부분 참고는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매출은 좀 확대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 쪽 단에서는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여기서도 플러스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작년 10월부터 태국에 그 미국 수출향 제품들을 직접 생산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개선됐다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략 영업이익률이 8%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는 13%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작년만큼의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하락으로 인해서 13에서 14% 정도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도 프리미엄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만큼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진입하면서 이 부분에서 고성장을 누릴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사물 인터넷을 접목하면서 기존에 그냥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는 수요자들이 좀 스마트한 가전제품으로 교체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장률이 생각보다 위닉스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기존의 그 내구 소비재용 그 가전제품들을 별로 안 좋게 봤지만 이 섹터에서 위닉스라는 종목은 좀 예외적으로 볼만하다. 이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공조기군이 여기 이제 그 공기의 온도라던가 아니면은 공기의 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제 관여하는 그 제품들을 다 공조기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그 공기청정기, 제습기, 그리고 에어워셔, 뭐 페니터 다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조기군이 위닉스 매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략 75%, 70% 정도 차지하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은 그 해외 수출이 지금 공기청정기가 많이 늘어났어요. 아까 미국 사례를 봤듯이. 근데 비주력 제품에서 수출이 좀 감소하면서 510억이었던 게 482억으로 좀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는 미국 쪽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좀 수출 확대가 보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공기청정기랑 제습기 같은 경우가 제 가장 핵심인데 얘네들은 그 상반기인 봄과 여름에 실적이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얘네들이 실적이 좀 많이 잡히는 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고, 하반기는 뭐 에어워셔나 페니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비수기라서 실적이 좀 많이 안 찍힙니다. 그래서 실적 변동성이 분기별로 좀 많이 크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할인을 줘야 되는 요소, 그러니까 좋지 않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네들을 장기간 이제 같이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그 실적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 1분기보다 2020년 1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되냐, 실적 변동성이 계절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하면은 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으로 투자하기는 좋은 매력적인 이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널리스트들 보면은 지금 2명 정도가 이 위닉스를 커버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 동기가 아니라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나는지를 뭐 가지고 다 왔더라고요.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얘네들이 분기 그 전분기 대비 실적 증감률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실적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주가도 따라 감소하고 있고, 실적이 늘면서 주가도 폭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실적 감소세가 만회가 되고 증가하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밸류에이션을 볼 텐데, 밸류에이션 쪽 보면은 2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다루고 있다 보니까 맞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얘네들 그 발표가 된 애널리스트들 리포트가 코로나 영향이 있기 전인 2월 초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출 규모들이 코로나가 영향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비상경영 체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돌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코로나 악영향이 엄청 심할 거라고 위닉스 자체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이 부분을 당연히 달성 못 시킬 거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이 실적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략적으로 얘네들이 그 평가받았던 펄을 보면은 대략 10배 정도 돼요. 그래서 10배를 기준으로 해서 8배, 12배 정도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고, 보수 중립 공격 중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영향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보수로 봐야 돼요. 근데 이 보수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을 거의 안 하고 역성장으로 지금 예상을 해뒀기 때문에 그냥 보수라고 해서 단순히
전분기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뭐 저희가 이 수치보다 더 보수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애널리스트 컨센 중에 최소로 발표한 사람, 적게 발표한 사람의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이제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최소의 270억 그리고 지금 컨센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략 400억 정도의 평균을 가지고 보수를 작성했고요. 중립은 작년 거, 공격은 내년 거 이렇게 그냥 단순 처리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코로나 영향 이제 고려해야 되니까 보수 그리고 8배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보면 15,000원 정도 가격이 지금 현재 적정가다. 근데 코로나 영향이 좀 무마되면서 이제 앞으로 그 미국발 수출이 확대되고 IoT 그 사물 인터넷을 도입한 스마트 가전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적정한 밸류인 10배 그리고 이연된 수요가 내년에 이제 포함되면서 내년 매출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대략 중립 정도의 10배에서 22,000원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가격 보면은 21,350원으로 지금 현재 그냥 아무런 그 코로나 영향만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좀 많이 높은 상태예요. 다만 이게 적정가라는 게 아니고 이제 내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목표가가 22,000원인데 벌써 21,350원이니까 지금 현재 매수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관심 종목으로는 두고 얘네들을 이제 지켜보다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만약에 15,0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얘네들을 담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22,200원 되면서 그때 이제 입절하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투자 계획 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천천히 다 읽어보시고요. 제 결론은 내구 소비재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진출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높은 성장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 영향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만 두자. 그리고 코로나 영향이 끝나고 대미국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좀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온다고 하면 관심 종목으로 두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다 15,0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좀 분할 매수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했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여의도 청농 오픈 카톡 이용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